미국 LA로 출국한 홍명보 전 감독이 입장문을 내고 국회 청문회에 부르면 출석해서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간 건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박과 신변 안전 우려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손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채널A와 단독 인터뷰 이후 미국 LA로 출국한 홍명보 전 감독. 오늘 낮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명보 장학재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오늘 뗀 홍 감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인 양 알려지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더해졌다며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체류 중인 것에 대해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과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열릴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감독은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감당할 책임은 끝까지 감당하겠다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청문회 참석 의지를 밝힌 겁니다. 홍 감독이 개별 인터뷰를 제외하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대표 감독직 사퇴 이후 열흘 만입니다. 홍명보 장학재단 측에 향후 입국 일정 등을 문의했지만 재단 측은 자세한 일정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월드컵 성적 부진 이 국회 청문회가 22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 전 감독을 포함해 그 선임 과정에 관계된 이들 증인으로 부르고 주장 손흥민 선수도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남아공전 선발 제외 그 궁금증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증인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총 13인이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흥민, 황희찬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남아공과의 조별예선 3차전 선발에서 제외된 과정과 라커룸 불화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랑 좀 원성이 높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은 당시 손 선수의 몸 상태가 어땠는지 직접 물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을 보기 위해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이용수 부회장, 박항서 전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의 경우 체류지로 추정되는 미국과 캄보디아로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협회에서 연락을 받았고 여쭤보신다면 가서 대답을 드려야죠. K축구 혁신위에서 활동 중인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위원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 그 선임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전력 강화 위원들을 줄줄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 잇따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나 이임생 전 기술이사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려고 홍 감독 선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으려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당시 전력강화위원 A씨는 경찰이 당시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걸 물어볼 예정이라고 했다며 조사가 장시간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이 과거 감독 선임 때의 규정이나 절차에서 벗어난 게 있는지를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들 외에도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 등도 대거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네, 국회 문체위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22일에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또 정몽규 전 회장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홍 전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청문회 출석 의지도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총 13인이며 참고인은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총 10인으로 증인 및 참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명보 전 감독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일단 사과를 했다는 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내용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팀 불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퍼져서 침묵만이 옳은 일인지 돌아보게 됐다라고 했고요. 귀국 직후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가족을 향한 협박이 이어지면서 신변 안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청문회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채널A 취재 결과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질문을 피하지 않겠다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입장문을 또 이렇게 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입장문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보고 있는 그 사실과 다른 얘기가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이고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으로서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입장문을 보면서 저는 직관적으로 딱 두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그 홍명보스럽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홍명보 감독도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고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게 느껴졌는데 홍명보스럽다라는 얘기는 사과한다. 그리고 청문회에 출석해서 다 얘기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과라는 의미가 감독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는 어떤 보스로서 내가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고 떠난다는 이런 의미의 사과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홍명보스럽게. 그러나 이게 제가 능력이 부족했다, 제가 부족했다 이 얘기를 붙여서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을 진심을 담아서 부족했다는 이런 얘기인지 끝까지 안 나는 걸로 봐서 아마도 내가 속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결과가 실패로 끝날 뿐이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 아직까지도 여운이 좀 가시지 않네요. 네. 네, 입장문에서도 선수 기용 문제라던가 성적 부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청문회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 밝히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책임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인터뷰도 물론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공항에서 기자들이 좀 찾아갔었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때도 제대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선수들 관련된 얘기는 다 얘기할 거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와서는 본인이 책임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물론 본인이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협박을 받고 있고 신변 안전 우려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고 하지만 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미국으로 떠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패배하고 나서 현장에서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도 사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본인 잘 분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감독이 축구를 운영하고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졌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대체 어떤 전략과 어떤 생각으로 그날 축구 경기를 감독을 했는지 이건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리고 그날 국민들에게 준 실망을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해도 우리 축구팀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경기 실력은 경기의 결과나 아니면 내용은 상당히 부실했잖아요. 그럼 사과부터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 이제 와서 3번의 사과를 하는 입장문을 내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최진봉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입장문에 여러 차례 사과가 등장을 했습니다. 밤새 고민해서 썼다는 현지에서의 사퇴문보다도 사과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현지 사퇴 기자회견부터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당시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입장문에서처럼 이렇게 사과 3번이나 사과를 언급했거든요. 저 때 이런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송영훈 대변인님, 뒤늦게 그래도 사과를 많이 언급한 입장문을 낸 거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지금 국내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등을 불러서 국회가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쓴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저 109초 사과문이라고 불리는 사퇴문에서 훨씬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향한 사과를 했었어야죠. 우리가 남아공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국민들께서 한 3, 4일 동안 남해조 경기를 8경기, 9경기 보면서 경우의 수에 가슴을 졸이고 예. 그러다가 굉장히 비참하게 탈락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그 축구 팬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고 그것에 홍명보 전 감독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무책임하다는 비난에 직면했던 것이고 이제라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홍명보 전 감독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한 이상 출석하게 되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오늘 홍 전 감독이 출석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홍명보 전 감독뿐만이 아닌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정몽규 전 회장이 있고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이임생 전 이사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로 간 상태고요. 정몽규 전 회장도 전직이다 보니까 출석 다들 할까요? 정몽규 회장은 뭐 국민적인 이 지탄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불출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 예상은 저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그 LA 떠났을 때도 뭐 좀 가족이 있으니까 LA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청문회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있는데. 캄보디아라는 것이 뭐 굳이 이제 그 축구 감독 출신이기도 하니까 아프리카 오지라도 자신을 필요한 데 있으면 가서 감독이나 지도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구태여 캄보디아까지 가서 캄보디아 프로팀의 기술 총괄 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이런 선택을 한 것을 보면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잠시 해외에 나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것과 이 청문회 출석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 참석하리라고 봅니다. 예, 참석하리라고 보신다. 근데 축구협회가 오늘 낸 입장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청문회 개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러면서 증인에 포함된 현직 인사 4명은 출석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직 인사가 이렇게 됩니다. 김병지, 이용수 부회장 뭐 등등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몽규 전 회장은 전직이잖아요. 송영훈 대변인님. 전직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들리기도 했는데 뭐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아니 문면상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내가 청문회에 나가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앞서 홍명보 전 감독도 기왕에 청문회를 하기로 한 이상 나와서 진정성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축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나요? 평생 동네 축구, 조기 축구 앞에서 몇 게임이나 뛰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의 축구는 위닝 11 게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실패는 감독 선임의 실패인데 그러면은 세계적인 유수의 지도자로 어떤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데려올 만한 감독이 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못 뽑고 홍명보 감독을 뽑았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국회의원들이 송곳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문체위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감독 5명 이상 이름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엔트리가 26명인데 예. 프리미어리그 감독 5명 이상 즉석에서 이름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26명은 있어야 그런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문회가 정말로 그 축구협회 관계자들이나 축구인들을 불러놓고 고성을 지르면서 쇼츠만 뽑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쪽 청문회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올 수도 없는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참고인으로 불러놔서 맹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기는 드네요. 곧 진행될 청문회에서는 아마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전력강화위원이 채널A와 만나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서 성공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오히려 저에게 물어봤었고, 본인이 받던 연봉의 절반 정도는 줄이고 올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정몽규 회장한테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받은 답변은 재정상, 협상이 어려웠다, 세금 문제였다라고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 물론 전력강화위원회 주장이고 좀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요. 제시 마치 감독 이번에 캐나다 감독으로 이제 선전한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연봉을 절반 정도 줄이고 대표팀에 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보고서까지 올라갔지만 불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최동원 평론가님,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돈까지 깎아서 오겠다고 했는데도요, 이게 불발이 됐나 봐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들의, 그러니까 박주호 같은 이 젊은 축구인들을 제외한 이 당시 전력강화위원회 그 멤버의 머릿속에는 국내 감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주호 위원의 그 증언대로 타당한 이유 없이 그 해외 감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2002년 이 한일 월드컵 히딩크 이후에 2006년까지는 국내 감독들이 해외 감독들 영입에 대해서 이 군소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2010년서부터는 이제는 국내 감독들도 월드컵 대표팀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이 당시에는 국내 감독들의 불만이 일종의 표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애초서부터 국내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염두에 두고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 귀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그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그 자격이 미달이냐 하면은 회의 도중에 회의 결과를 밖으로 나와서 전화해가지고 언론에다가 알리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근데 회의 중인데도 회의에 논의되는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기자들에게 공유되는 일도 있었었는데, 이 정도의 어떤 그 의식 가지고 참석했던 분들이 좋은 매듭을 지었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정몽규 회장에게 추천을 했는데, 정몽규 회장의 의중은 외국인 감독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는 본인에 대한 신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에 홍명보 감독을 추천을 하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주장도 했는데 최종 후보로 홍명보 감독이 가는 것에 대해서 거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갑자기 거수 투표로 바뀌었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축구협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이어오고 있는 박문성 해설위원은요, 감독 선임 절차를 지적을 하면서 홍 전 감독의 후임으로 벤투 전 감독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감독을 이렇게 선임해야 되지? 왜 집 앞에 그 밤 늦은 시간에 빵집을 찾아갔는데 그게 왜 공정한 면접이지? 결과를 위해 과정에서의 절차에서 공정을 무시한다? 우리 사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벤투 감독이 오면 사실 좀 나아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벤투 감독이 뜻과 의지가 분명히 있어서 지원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이미 검증이 됐고 우리가 그 스타일을 알고 있고 본인의 의지도 있다고 한다면 뭐 다른 여러 후보들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뭐 벤투저 감독이 유력하다 하더라도 거수 투표는 안 될 것 같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근데 뭐 축구계에서는 벤투저 감독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벤투 감독이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이라는 검증된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4년간 우리 대표팀을 맡으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대표팀 감독 공모에 응모한다면 가장 유력한 감독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만약에 벤투다, 뭐 거스포엣이다, 다른 유명한 감독들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이 낫다라는 것을 이런 논의로 빠져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 예.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은 뭐 100년 지대기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만약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놓고 그 과정으로서 다음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연구하고 자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다음 월드컵에 다 매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이다, 거스포이치다를 따지기 전에 한국 축구가 가야 할 방향, 한국 축구 대표팀의 정체성은 어떤 것, 우리가 지향하는 축구는 어떤 것에 대한 컨셉을 정해놓고 그 컨셉을 가장 잘, 한국 축구의 정체성을 가장 잘 그라운드에서 구현할 감독이 누구냐를 가려내는 게 이게 네. 일종의 이제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또 갑자기 벤투가 등장하게 되니까 벤투이다 아니다 이렇게 매몰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네.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13년 5개월 만에 사퇴한 정몽규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협회장으로 당선이 될 당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축구협회에서 부정을 하기는 했는데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인단을 가지고 조금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식으로 압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같은데 축구협회는 당시에 뭐 이의 제기 없었다라고 하면서 전혀 아니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지금까지의 선거 방식은 축협회장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인단에 포함된 분들이 여러 가지 축구계 내에서의 권력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 폭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월 21일에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5일 앞둔 시점에 한 심판이 심판평가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 너 지금 심판 몇 급이지? 승급할 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경기도 맡아봐야지.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 심판으로서는 축구협회 회장을 뽑을 때 내가 유력하다고 평가되는 정몽규 후보를 뽑지 않으면은 혹시 내가 축구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인단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1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종의 답정너 선거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예. 앞으로 축구협회가 회장을 뽑을 때 똑같은 구조를 반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문회가 22일로 잡혔으니까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